이런 글을 세상에 알리기까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출산한 지 5일 된 신생아의 엄마이자 한 미용실 원장의 아내입니다. 출산 2일 전 남편과 그의 메인 인턴 직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직원도 군대가 남친이 있었고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이 유부남에 아이가 있는 것도 그 직원은 압니다. 심지어 저랑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카톡 내용엔 자기 보고 싶다, 같이 있을까? 나와서 일하지 말고 앉아만 있어. 널 좋아한다, 설렌다, 모닝콜 해줘라 등등. 둘이 출근 전 일찍 만나고 둘이나마 항상 같이 퇴근하고 바다로 여행을 떠나고 서로 각자 남친 와이프 언급하면서 기만을 하더군요. 원장이란 사람이 직원이랑 그것도 뱃속에 아이가 있는 아내를 두고 본인이 꾸린 일터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니요. 본인이 세운 룰 중에 사내 연애 금지도 있습니다. 외도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을 받았는데 심지어 외도를 추궁하는 그 과정에서 임신 중에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증거 있는 제 폰도 부시려고 했고요. 폭언은 당연합니다. 시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출산을 위해 시댁에서 지내서 시부모님도 이 일을 두 눈으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잘못될까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으로 시댁이랑도 아예 연을 끊었고요.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혼인 관계입니다. 저는 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애가 급박해서 더 우선이었고 남편이 아이 아빠인 건 천지가 개벽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아이는 보여준다 했습니다. 병원에 보호자라도 오게 하고요. 제 정신이나 몸은 난장판이었지만 아이 출산이 더 우선이었고 사실 저도 어느 때보다 남편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남편도 잘못한 거 다 인정한다며 미안하다고 아이랑 저만 보고 살겠다며 3개월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봐달라고 하고 폭행 고소를 취하해달래요.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보세요. 아이 먼저 생각하래요. 집 대출 서류 때문에 저한테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그건 먼저 달래요. 그리고 일단 줬어요. 계약금 날릴까봐. 아이랑 살 곳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린 각방 쓰더라도 그 여직원은 잘하겠대요. 그냥 외로워서 가볍게 만난 거래요. 그니까 본인 직원 상간녀로 고소하지 말아달래요. 일 커진다면서. 본인이 집값 다 받는다고 공인인증서며 위치 추적 어플이며 카드 내역서며 다 가져다 준다고까지 했어요. SNS 탈 때까지 한다며 패스트땡 피부 활성화도 했고요. 생활비도 안 주다가 그제서야 카드 하나 받았습니다. 네, 애 때문에 사실 흔들렸어요. 그렇게 출산하고 병원에 있다가 퇴원 전날 오전에 애기 면회 한 번 하고 아버지 뵈러 간다 하며 병원에서 나가더니 위치 추적 어플 삭제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잠수네요. 저와 우리 가족의 연락만 고의적으로 안 받더라고요. 패스탱도 갑자기 비활성화를 풀고 활동하기 시작하고 친정 어머니도 당황스러워서 사위가 아버님 만나러 간다 했기 때문에 시댁에 방문하였지만 시댁에서도 나몰라라 하셔서 결국 먼 지방까지 갔지만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매장에 갔는데 남편이 CCTV 확인 후 저희 엄마를 영업방해로 신고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행동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고 아이는 당장 데리고 내일 퇴원해야 하는데 혹시 몰라 지갑을 확인하니 준지 일주일도 안 된 카드를 빼갔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제 애까지 버릴까 싶어 경찰을 통해 위치 추적까지 했지만 남편은 아주 잘 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퇴원 당일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 집도 없어 찾아갈 곳도 없었고 그냥 아이 딸랑 데리고 길바닥에 버려졌어요. 원래 예약돼 있던 조리원도 취소되었고 병원비 정산도 제 손으로 했어요. 친정 가야죠. 뭐 별 수 있겠어요? 그러다 그 여직원 애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저랑 아이 버리고 어디로 가서 누굴 만나 잠수 탔나 했더니 역시 그 상간녀 직원이랑 여전히 같이 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같이 본무사 알아보고 다닌대요. 제가 우리는 애 때문에라도 살아도 끝까지 상간녀 직원은 고소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더 중요한가 봅니다. 그 상간녀 남자친구에게는 이 두 사람이 제가 미친년이라 카톡 조작하고 불법 녹취하고 위자료 뜯어내려고 협박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애인분이 그 증거가 조작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니 묵묵부답이랍니다. 어떻게든 죄책감 따윈 없이 법 앞에서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젠 정말 한톨의 기대도 나와 아이에게 미안할 거라는 희망도 포기하였습니다. 돈 10원 한 장 필요 없으니 애랑 제 인생 돌려놓으라고 하고 싶네요. 심지어 남편이 저를 때린 적도 없다고 하네요. 시댁에서 벌어진 일이라 증거가 없다면서요. 진단서는 그럼 뻥인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건 저인데 제가 꽃뱀이라 쇼한다고 몰아갑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는 법입니다.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들이 지금 저에게 힘이 없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와 아이, 저희 가족은 계속 당하고만 있습니다. 산후조리고 뭐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잠수 타는 남편을 찾아내요. 책임을 묻고 싶지만 연락이 되지도 닿을 수도 없네요. 현실인가 싶습니다. 매장으로 찾아가자니 제가 몸이 이꼴이고 경찰까지 부르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젖먹이 아이 데리고 버려졌지만 애는 그래도 너무 예뻐서 보면 눈물이 나고 너무 안쓰럽고 이 아이 때문에라도 살아야겠다 싶다가도 또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저도 미쳐가는 것 같네요. 가정 파탄의 아픔은 정말 가해자들은 모릅니다. 아이까지 버린 남편인데 저에겐 더더욱 피도 눈물도 없겠죠. 저 25살 많은 나이 아닙니다. 남편 하나 보고 아이랑 셋이 잘 살자며 가족과 친구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지켜낸 가정인데 이렇게 아이 태어나자마자 무너졌다는 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소도 안 한 이 상황에 제발 저려 저와 일체 연락을 안 하고 법무사들을 만나며 알리바이나 증거인멸을 미리 시도 중인 남편과 상관요. 남편이요? 온라인상에서 어느 정도 이름 있던 사람이고 그걸 이용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데이트하고 총각 행세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직원이랑도 이럴 줄은 몰랐네요. 인기가 많았었고 사업 성공으로 인해 인정도 많이 받았지만 점점 거만해지고 괴물이 되어갔어요. 본인이 원하는 바는 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재간이 아주 뛰어나요. 모든 말이 80%는 허풍이나 거짓말인데도 듣는 사람은 아 정말 그런가 보다 현혹시키고 정말 이런 부분에선 대단한 남자라 저 혼자서는 적수가 안 됩니다. 그런 저를 연기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여자로 몰면 아기는 어떡하죠? 꼭 천벌받게